여러분, 오늘은 표면은전도 영어로는 Surface EMG 줄여서 SEMG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표면은전도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피부 표면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팔을 굽히거나 걷거나 점프하거나 물건을 잡을 때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 내부에서는 신경의 명령에 의해 전기적 활동이 발생합니다. SEMG는 바로 이 정기적 활동을 측정해서 근육이 언제 활성화되었는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는가, 피로가 발생했는가, 운동 패턴이 정상적인가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복잡하고 거칠어 보이는 원신호 러 시그널을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가입니다. 즉, 근육의 언어를 해독하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표면은전도의 기본 개념을 보여줍니다. 표면은전도는 피부 위에 전극을 붙여서 근육의 전기 신호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근육 안에 바늘을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서 비침습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마지안과 디루카의 정의에 따르면 근전도는 근육 수축 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근육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근육은 뇌와 신경계의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때 근육 섬유가 활성화되면서 아주 작은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SEMG 센서는 이 신호를 피부 표면에서 감지합니다. 특히 기능적 동적 표면은전도, 즉 Functional Dynamic SEMG는 실제 움직임 중에 근육 활동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점프, 스쿼트, 팔 들어올리기 같은 동작 중에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MG는 단순히 근육이 움직였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언제, 얼마나, 어떤 패턴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EMG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첫 번째는 의료 및 재활 분야입니다. 환자가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수술 후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활성화되는지, 뇌졸중 환자가 보행할 때 좌우 근육 사용이 균형적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질환이나 물리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근육 활성도를 비교하면 재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과학 분야입니다. 운동선수의 근육 활성 패턴을 분석하여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점프슛을 할 때 어떤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는지, 달리기 선수의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 어떤 타이밍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반대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공학 분야입니다. 작업자가 반복 작업을 할 때 어떤 근육에 부담이 많이 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작업, 사무실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을 분석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EMG는 의료, 스포츠, 인간공학에서 모두 사용되며 공통 목적은 근육 활동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근육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동작에서 종아리 근육이 발을 땅에서 밀어낼 때 활성화되는지, 착지할 때 활성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폭 앰플리투드입니다. 진폭은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활성화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진폭이 클수록 근육 활동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폭은 개인의 피부 두께, 전극 위치, 피하 지방, 측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파수, frequency입니다. 주파수는 신호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근피로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근육이 피로해지면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즉, SEMG 신호는 단순한 파형이 아니라 언제 작동했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했는가,
피로 또는 신경근 조절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생체 신호입니다. 이제 SEMG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SEMG 분석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원신호, raw signal입니다. 센서가 처음 측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매우 복잡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정류 rectification입니다. 근전도 원신호는 양수와 음수 방향으로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면 양수와 음수가 서로 상쇄되어 값이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값을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활화, 스무팅입니다. 정류된 신호도 여전히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근육 활성 패턴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작은 진동을 줄이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만듭니다. 네 번째는 정규화, normalization입니다. 사람마다 근전도 값이 다르고 측정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원래 MB 값만으로는 공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진폭을 표준화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복잡한 신호가 점점 해석 가능한 정보로 바뀝니다. 이 슬라이드는 원신호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원신호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그대로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양수와 음수 방향으로 계속 진동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을 계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간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평균 값은 거의 0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육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신호의 딜레마입니다. 근육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균 값은 0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신호 상태에서는 평균 진폭, 최대값, 면적 같은 지표를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전파 정류가 필요합니다. 전파 정류, 영어로는 full wave re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전파 정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원신호에서 음수로 내려간 부분을 모두 양수 방향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절대값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cmB는 필기점 cmB로 바뀌고 0.ppB는 필기ppB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활동의 크기를 양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진폭, 최대값, 면적, RMS 같은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정류를 하지 않으면 양수와 음수가 서로 상쇄되어 실제 근육 활동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류를 하면 근육 활동의 에너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 정류는 SEMG 분석에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옵셋, 즉 0점 보정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근육이 쉬고 있을 때 신호의 기준선이 0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측정에서는 여러 이유로 기준선이 0보다 위나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부착 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부와 정액의 접촉이 불안정하거나 장비 자체의 전기적 특성 때문에 기준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프셋이 있는 상태에서 정류를 하면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육 활동이 아닌데도 신호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 전에 또는 분석 전에 기준선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평균 값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0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즉, 좋은 SEMG 분석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정상적인 기준선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정류를 마친 신호는 모두 양수 값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호는 매우 빠르게 흔들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평활화, 스무팅입니다. 평활화의 목적은 원신호에 포함된 불규칙하고 빠른 변화를 줄이고 근육 활성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활화를 하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신호의 외곽 형태, 즉 포락선, 엔버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락선은 근육 활동의 전체적인 증가와 감소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근육 활성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이나 스포츠 분석에서는 이 포락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순간적인 잡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 중 근육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활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평균, moving average입니다. 정해진 시간 창안의 데이터를 평균 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활화 방법입니다. 계산이 쉽고 이해하기 쉽지만 창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분 근전도, Integrated EMG, IEMG입니다. 신호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육 활동량의 총합을 보는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호의 진폭을 과도하게 누적해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곱평균 제곱근 RMS입니다. RMS는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신호의 제곱평균을 구한 뒤 다시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RMS는 근전도 신호의 평균 파워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정의생리학 및 운동과학 분야에서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근육 활성도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는 RMS 방식이 자주 권장됩니다. 평활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윈도우 크기입니다. 윈도우 크기란 신호를 평균 내거나 RMS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시간 범위를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작은 윈도우, 예를 들어 20리닛입니다. 이 경우 빠른 움직임이나 순간적인 변화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전체 패턴을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윈도우, 예를 들어 약 300mic입니다. 이 경우 너무 작은 잡음은 줄어들고 동시에 근육 활동의 중요한 패턴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해석하기 좋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너무 큰 윈도우, 예를 들어 1000ml입니다. 이 경우 신호가 지나치게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타이밍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잉 평활화, 오버 스무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크기는 무조건 작거나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 목적, 동작 속도, 분석하려는 근육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정규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근전도, 신호의 절대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높은 MB 값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MB 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근육이 더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전도 신호는 전극 위치, 피부 두께, 피하 지방, 근육 크기, 센서 부착 상태, 개인의 생리적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MB 값만 가지고 사람 간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날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공통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화는 근전도 데이터를 같은 자로 재는 과정입니다. 시간 정규화는 움직임의 시간을 0%에서 100%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 분석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보행 주기는 900m를 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1100m를 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걸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시간 단위로 비교하면 각 보행 주기를 정확히 겹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 주기의 시작점을 heel strike, 즉 발 뒤꿈치가 닿는 순간으로 정하고 끝점도 다음 heel strike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전체를 0%에서 100%로 변환합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시간 길이를 가진 동작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는 보행 주기의 시작, 50%는 중간, 100%는 다음 주기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규화를 하면 여러 번 반복한 동작의 평균 곡선을 만들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비교나 조건 간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진폭 정규화는 근전도 신호의 크기를 기준값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슬라이드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현재 신호값을 기준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MVC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VC는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즉 최대 자발적 수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육의 MVC가 1.2m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작 중 현재 신호가 0.6mm이라면
현재 근육 활성도는 MVC의 5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폭 정규화의 장점은 사람마다 신호 크기가 달라도 자신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활성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 MB 값이 다른 두 사람도 %MVC로 바꾸면 더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값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MVC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 정규화 결과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MVC 측정 자세, 근육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표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전체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처음에 CMG 원신호는 매우 복잡합니다. 잡음도 많고 양수와 음수가 반복되며 바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호 처리 과정을 적용하면 이 혼돈은 점점 해석 가능한 정보로 바뀝니다. 첫 번째로 정류를 통해 음수 값을 양수로 바꿉니다. 두 번째로 RMS나 이동평균 같은 방법을 통해 신호를 평활화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 정규화와 진폭 정규화를 통해 서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복잡한 원신호는 근육 활성의 패턴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합니다. 결국 SEMG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신호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근육이 언제 활성화되고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며 움직임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명은전도 분석은 복잡한 근육 정의 신호를 정류, 평활화, 정규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생체역학적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행 분석, 스포츠 동작 분석, 재활 평가 또는 인간공학 연구를 할 때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근전도 데이터를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